자, 이번 국감은요, 새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열리는 만큼 또 전 정권, 또 현 정권 모두 대상이 됩니다. 여야는 오늘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 이걸 파헤치겠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밝히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우리가 야당이라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칠 것입니다. 또 민주당은 우리가 여당이라는 책임감도 잊지 않고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국정에 대해 차원이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인 무능과 실정을 하나하나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107명 의원들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돼서 치열하게 지적하고 끝까지 바로잡고 제대로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감이요, 내년 6월 지방선거 성패, 여기가 이제 또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든 야든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장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뭐 내년 6월 달 지방선거가 사실 정권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향후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여기서 일종의 정부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반면에 야당 입장에서도 이 지금 이 여당의 의석수를 동원한 이 소위 개혁 입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일종의 그러니까 그 저항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정감사에서 성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측의 강한 충돌이 지금 예상이 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요, 과연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금 나라의 발전과 더 나아가서는 민생의 삶을 얼마나 좀 더 이끄는 당이 누굴 건가에 대해서 초점을 갖고 이걸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지금 뭐 여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다 정치적인 쟁점, 현안 부분에다만 지금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이 그동안 여야의 정쟁 과정에서 도외시되고 내팽개쳐졌던 민생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제대로 해왔는지 아니면 뭐 또 사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좀 더 열심히 파헤치는 그런 쪽이 저는 뭐 결국 이 국감이 끝났을 때 좀 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생 국감을 어떻게 여야가 펼치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게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눈길을 끄는 거 이번 국감에서 역시 첫날 열리는 대법원 국감일 겁니다. 여야는 오늘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을 놓고 강하게 맞붙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하는 사법부의 독립, 삼권 분립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을 것입니다.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이 되지 않도록 그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 간단하고 당연한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대법원장이 이번 주에 국회의 국정감사에 책임 있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 사법부의 영역에 개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월권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헌 행위입니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협박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방관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길들이기를 묵인하는 순간 사법 말살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서 부대변인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조희대 대법관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거 봐주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청문회는 좀 안 나와도 되지만 국감은 또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이제 또 나올 또 의무가 있는 것이고 평상시 같은 경우는 관례대로 인사하고 또 마무리할 때 인사하지만 지금은 좀 평상시가 아니잖아요. 그때 대선 관련해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문제시되는 게 내부 20년 된 직원 같은 경우에도 이례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기환송도 그렇고 공판기일도 통상 4주, 6주인데 계속적으로 시간이 딱딱 맞아서 5월 달에 해서 5월 15일 날 고등법원에서 다시 또 파기환송 일정을 잡아버리고 그리고 또 인편으로 또
그 이제 계속적으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뭐 좀 법원 사법부 입장에서는 뭐 파기환송이지 않냐 결론은 내지 않았다고 하지만 제 주변에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인데 후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고등법원에서 또 5월 16일 날 또 진행하게 되면 후보 등록일 이후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또 후보가 없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게 대선 개입에 영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럼 이 사항이 향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똑같이 할 것인지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내 사건도 이렇게 좀 빨리 해줄 수 없는지 계속적으로 문의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속하게 가버리고 본인이 왜 이런 취지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저는 꼭 굳이 참석 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만 설명하면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든지 설명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요.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뭐 잠깐 나와서 앞에 인사만 할지 이건 모르겠는데 일단 그 여부와 상관없이 수요일에는요 여당 주도로 이 대법원 청사 현장 국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국감이 진행될 것 같은데 조 대법원장이 이날도 국감에 참석하지 않으면 글쎄 대법원장 직무실까지 찾아갈지 뭐 이런 상황도 벌어질지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고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임의로 치고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현주 건조물 주거 침입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른바 부러진 화살이라고 해서 어떤 영화가 됐고 어떤 그 교수에 대한 형사 처벌이 잘못했다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장이 내부 합의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법에 따를 때에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의 어떤 이와 같은 것은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법원 조직법상에 내부 합의했는 내용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걸 공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뭐죠? 그걸 요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라고 지금 다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강요하는 것. 그게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15일 날에 지금 법적으로 재판의 내용, 그 당시에 있었던 5월 초에 있었던 그 전원합의체 이재명 전 그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해서 컴퓨터를 보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고 현주 건조물 현주 침입이 되는 겁니다. 주거 침입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 자체가 지나친 어떻게 보면은 쇼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정청래 당 대표의 자기 정치인지 아마 이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